여러분, 이 숫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7억이거든요. 7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3초 드릴게요. 1, 2, 3.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일단 7은 7,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해야 할지, 특히 숫자에 약한 분들은 이걸 영어로까지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도 부담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숫자든 자신 있게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배우는 순서가 좀 중요한데 먼저 1부터 20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배우고 그 다음에 10 단위로 배워야 돼요. 10, 20, 30, 40, 그래서 100까지 그 1, 2번을 조합해서 1부터 100까지는 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 10, 100, 1000만 쭉쭉 올라가면서 100조까지 말하는 법 배울 거예요. 1, 2, 3번을 조합하면 이 세상에 어떤 숫자도 다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원리를 배우고 나서 바로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숫자들 보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생길 때까지 연습해 볼게요. 먼저 1에서 10까지 또 11에서 20까지 해볼 건데 기초를 탄탄하게 연습을 하고 잘 알고 있어야 100조까지 큰 숫자 나올 때도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1은 1, 2는 2, 어렵지 않죠? 3은 3, 이 발음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는데 TH는 혀를 윗니아래 댔다가 뒤로 쭉 당기면 R까지 할 수 있어요. 3, 4번은 4, 5는 5, 6은 6, 7은 뭐예요? 7, 7, 8은 8, GH는 발음이 안 되고 그냥 길게만 조금 더 발음하면 돼요. 묵음이라서 8, 9는 9, 10은 10.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번에는 11에서 20까지 해볼게요.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 있는데 11 이렇게 말하고요. 강세가 여기 2에 있거든요. 11, 11처럼 발음이 돼요. 그리고 12, 12 발음할 때 너무 12보다는 12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T만 발음하고 W는 입술 휘파람 크기로 모았다가 벌리니까 12, 12. 처음에는 T 발음만 빼주세요. 그리고 13부터 19까지는 뒤에 teen이 붙어요. 우리 teenager 이란 말 하죠. 10대들 teen이 숫자에 붙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13살이면 만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니까 중고등학생 teenager이라고 하죠. 13은 영어로 13, 13. 14는 14, 14. 15는 15. 16은 16. 17은 17. 18은 18. 19는 19인데 이때 좀 조심해야 할 게 강세가 다 뒤쪽에 있어요. 13, 14, 15, 16, 17, 18, 19. 그리고 스펠링 같은 경우는 6, 7 이런 건 앞에랑 똑같죠. 뒤에 t만 붙은 거잖아요. 4도 똑같고요. 다만 13 요게 좀 다르고 15 요게 좀 다르고요. 이거는 t로 끝나니까 t를 두 번 쓸 필요는 없겠죠. 20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0라고 해요. 이때부터는 teen이 아니라 t가 돼요. 이번에는 10에서 100까지 같이 볼 건데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부분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10은 10, 그런데 20 같은 경우는 20라고 해요. 20, 20. 여기는 t는 부드럽게 발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를 좀 부드럽게 하면은 20, 20처럼 돼요. n의 영향을 받는 거죠. 20. 30은 30라고 할 수 있어요. 30. 아까 13이 영어로 뭐였었죠? 13이라고 했죠? 뒤에 10단위는 t가 붙고 그리고 13부터 19까지는 teen 이게 붙는 게 특징이었죠. 3은 영어로 3였는데
모양이 좀 비슷하지만 30로 바뀌고 30은 30, 13은 13. 좀 다른 부분은 13 같은 경우는 뒤에 강세 있었잖아요. 30은 30 하고 앞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앞에가 강조되다 보니까 T는 부드러워져요. 30, 30 영향을 주는 거예요. 30. 여러분이 강세만 잘 지키면 구분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30, 13, 30, 13. 이번에는 40. 40은 40. 4가 영어로 4이었고 14가 뭐였죠? 14이었죠? 그런데 U가 하나 빠져요. 그리고 강세가 14이었던 14와 다르게 40 그리고 부드러워지면서 40, 40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50 가볼게요. 아까도 이렇게 5로 바뀌잖아요. 50, 50 60은 60, 60 70은 70, 70, 70 하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요. 앞에다 강세 줘야 돼요. 50, 60, 70 그리고 80은 80, 80, 80 여기까지는 그래도 스펠링 그렇게 어렵지 않죠? 8는 아까 18 할 때 T가 T로 끝나다 보니까 EEN만 붙였죠. 18 그런데 80도 마찬가지요. 80 90은 90 아니면 T를 부드럽게 90 90 이제 100 가볼 건데 100은 100 라고 하고 이제 10, 100, 1000만, 10만 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우리 1에서 100조까지 쭉 해볼 건데 지금은 다 00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다양한 숫자들이 들어간 건 좀 전에 배웠던 걸로 다 조합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1, 10, 100, 1000만인 순서대로 해볼게요. 1은 1, 10은 10, 10, 100은 100, 100. 100이라고 할 때 어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도 돼요. 100, 100 이것도 되긴 해요. 어쨌든 하나를 뜻하는 어를 붙이면 100을 말할 수 있고요. 1000은 영어로 a thousand 이라고 해요. thousand, a thousand. 강세가 앞쪽에 있어요. thou 그리고 뒤에는 약해져서 thousand. 이것만 두면 sand라고 발음하지만 thousand 이렇게 발음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천이라는 단어죠. thousand. 이제 만부터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뭐 $10,000 이렇게 1만이 넘어가는 걸 하게 되었을 때 사게 되거나 이럴 때 그때 조금 어려워질 텐데 1, 10, 100, 1000 여기까지는 1, 10, 100, 1000 외웠던 분들도 1만 말하려고 하면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수점을 바탕으로 끊어서 읽어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10 그리고 이게 뭐죠? 1000 이렇게 말하면 돼요. 10,000, 10,000 그러면 2만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만? 2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20을 20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20,000 이렇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좀 주의해야 할 게 10,000 이라고 할 때 뭔가 이제 10이고 1000이고 s가 붙지 않나? 그렇지는 않아요. thousands 뭐 이런 식으로 s가 붙을 일이 없어요. 이번에는 10만. 이만큼은 뭐예요? 100. 그 다음 이만큼은 뭐예요? 1000. 100,000. 이게 10만이에요. 그러면 30만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만 아니고 3만 바꾸면 되겠죠. 우리 3이 영어로 3인 거 배웠으니까 300,000. 이때도 3이니까 3에 100이니까 뭐 300,000 이렇게 s 붙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숫자니까 뭐가 더 복수형이 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100만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만큼이 1000고 또 1000이니까 1000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진 않아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겹치는 단어가 없어요. 100만부터는 a million이라고 바뀌어요. a million. 그래서 숫자를 읽을 때 이렇게 점 있고 바로 숫자가 나오는 경우, 이 다음에 0이 없는 경우는 뭔가 변화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백만장자를 millionaire이라고 하죠.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00만은 영어로 a million. 그럼 1000만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만큼 또 읽으면 되겠죠. 10 million. 공 6개는 million인 거예요. 100만, a million, 1000만, 10 million. 이번에는 1억부터 100조까지 가볼게요. 1억은 여기 보면은 이만큼 일단 읽어야겠죠. 이게 아까 영어로 뭐였어요? 100, 그리고 공 6개는 million. 100만이 a million이었는데 1억은 100 million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는 만 단위로 세는데 영어권은 1000 단위로 세면서 소수점을 찍으니까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고 이렇게 점 앞에 0 없이 1 오는 경우는 단어가 완전히 바뀐다고 보면 돼요. 10억은 또 달라져요. 아까 100만이 a million이었죠. 10억은 a billion이라고 해요. a billion. 그래서 millionaire보다 더 부자인 사람 billionaire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00억은 똑같이 10 billion. 1000억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100 billion. 아까 a million 같은 경우는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였죠. 그리고 a billion 같은 경우는 9개예요. 6개일 때 million, 9개일 때 billion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조 단위인데요. 여기 보면 또 소수점 있고 1이 나오죠. 0이 없잖아요. 그럴 때 바뀌어요. million, billion, 다음은 trillion이에요. trillion. million은 공이 6개, billion 공이 9개, 3개씩 늘어나죠. 이렇게 3개씩. trillion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조는 영어로 a trillion이라고 하고요. 10조는 10하고 공이 12개예요. 3 곱하기 4가 2니까 요게 이제 4번 있는 거죠. 그럴 때는 10 trillion이라고 하면 되고요. 10 trillion. 마지막 100조는 100 trillion이라고 하면 돼요. 지금까지 쭉 숫자 있는 법을 배웠는데 막상 또 다양한 숫자를 보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적용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이제 스파르타 숫자 읽기 연습해 볼게요. 다양한 숫자로 연습할 건데요. 먼저 3은 뭐라고 하면 돼요? 3. 그런데 13은 13 이렇게 되죠. 3라는 이 단어가 좀 스펠링이 바뀌어요. TH는 그대로인데 또 R 발음도 그대로인데 I가 들어가면서 third 그리고 뒤에 13부터 19는 꼭 teen 넣어주고 강세도 여기 있어요. 13. 33은 30라고 30을 먼저 말해야겠죠? 30을 말하면 30. T가 근데 R의 영향을 받아서 33라고 해야지 33이 되겠죠? 이번에는 237 해볼게요. 200 이때 S 붙일 필요 없다고 했고 37이니까 7이라고 하면 되겠죠. 237 좀 숫자가 커지는데요. 4000이에요. 4000
여기서는 297이라고 하면 되죠. 200 97은 90 90이라고 10 단위일 때는 t가 붙었죠. 97이라고 하면 되죠. 다음 이제 5,900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5,000 그리고 900이라고 하면 되겠죠. 5,900 이번에는 4,321 4,300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돼요. 4,000 여기다가 더하는 거죠. 300 또 더해요. 20 또 더해요. 1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돼요. 4,300 20은 뭐라고 했었죠? 맨 처음에 20 마지막은 1이라고 하면 되죠. 이제 4만 해볼게요. 4만부터 좀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1111과 다르게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느낌인데 하나씩 말하면 돼요. 40,000 40,000 4 영어로 4이잖아요. 그런데 40이라고 할 때 스펠링이 좀 바뀌어요. 요거 하나만 바뀌는 부분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40,000 그리고 요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40,001이라고 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것에 1만 붙이면 되고요. 54,320은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읽으면 돼요. 일단 5만을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면 돼요? 50,000 그쵸? 그리고 54는 54,000 그 다음에 또 300을 읽으면 되죠. 300 그 다음에 20 차근차근 54,000 300은 300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은 20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안 쓰고도 할 수 있겠나요? 6만일 때는 이렇게 60 읽고 1000 하게 되죠. 그래서 6만은 60,000 그런데 69,784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또 좀 헷갈리죠. 적응을 해야 돼요. 1만 10단위 읽고 1000 하는 거. 그런데 만이 아니라 10만 단위, 70만 이렇게 할 땐 100,000이라고 읽어야 돼요. 700,000이라고 하는 거죠. 700,000 700,000 그러면 82만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800,000 그런데 여기에 또 2만이 붙은 거예요. 800,000에다가 20,000 붙은 느낌. 820,000이라고 하면 돼요. 20는 요만큼 있는 거죠. 820,000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영어 읽기가 즐거워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공 없이 숫자만 나오게 되면 바뀐다고 했죠. 공 6개는 million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369거든요. 6개는 million, 369. 9개는 뭐예요? billion. 그리고 12개는 뭐예요? trillion.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앞에 쓰고 뒤에는 아까 연습한 대로 붙이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 million 다음에 아까 그대로 987,000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million에서 공 6개는 million인데 이만큼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19 우리 아까 19 배웠죠? 19,876,200라고 하면 되겠죠. 19,876,200
876,000 빠뜨렸네요, 제가. 그 다음에 200.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19,876,200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엔 이렇게 늘어났는데 19 아니고 요 공 6개는 million이라고 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500. 우리 아까 33 한 번 연습했죠? 33 million 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큰 숫자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533 million. 그러면 요만큼 가볼게요. 공이 3, 6, 9, 12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만큼은 million, 지금 9잖아요. billion이라고 돼야겠죠? 4 billion. 그 다음은 똑같이 읽으면 돼요. 4 billion 533 mill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4개 숫자하고 마칠게요. 지금 02, 1, 2, 3, 4, 5, 6, 7, 8, 9 총 9개니까 bill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24 bill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24 billion. 그 다음은 아까와 같아요. 533 million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더 붙여서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숫자 영상 오늘 한 게 실은 전부인데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되려면 반복이 많이 돼야 하니까 이 영상 반복적으로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익혀주세요. 그 다음 요거는 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123 billion 533 million 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또 적어보면 123 billion 그 다음은 million을 읽어주면 돼요. 533 million. 와, 여기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올 때 그리고 공이 총 12개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trillion이라고 한다고 했죠? A trillion. 그리고 뒤에는 같아요. A trillion, 123 billion, 533 million 이렇게 읽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12개 붙어 있는 거 감각을 계속 느껴야 하는데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2 trilli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22 trillion. 그 다음은 똑같이 123 billion, 533 million 이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다 하면은 앞에 122 trillion, 123 billion, 533 million 이렇게 하면은 100조까지 읽는 거 연습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영어로 달력을 읽어야 할 때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월 이름 같은 거 학창시절에 배운 적 있어도 좀 길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이 안에 뭐 몇 월 며칠, 예를 들어 뭐 3월 7일 이런 거 읽어야 될 때, 영어로 말을 해야 될 때 한국어는 3월 7일이지만 영어는 그 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특히 이 숫자를 읽을 때 그냥 7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만한 요소가 많이 있고 오늘 제가 이제 2026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달력 읽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다 싹 다 정복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달력 읽기를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달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 다음에 날짜도 붙이고 연도도 붙이고 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 먼저 1월은 영어로 January 그대로 읽으면 돼요. January. 가장 어려운 게 실은 2월이에요. 그래서 1월 읽고 2월 읽으려다가 어려워서 이제 뒤에가 왠지 통째로 어려워지는, 또 뒤로 가면 좀 긴 단어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2월은 February 또는 뭐 February. 알 발음이 여러 개라 어려워요. 2개 있죠. 여러분이 쉽게 발음하려면 앞에 있는 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어민들도 그들도 좀 빠르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이것만 없어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죠.
February처럼 하는 거예요. February. 정석으로 발음하면 원래 R을 넣어서 February라고 해야 되는데 쉽게 그렇게 발음해도 돼요. February처럼. 그러면 뒤에 날짜까지 붙여 말하고 밑에 또 계속 진도 나가볼 텐데 그럼 여기서 2월 1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는 연도까지 말한다면 2026년 2월 1일 요 순서대로 말을 하죠. 그런데 미국식은 좀 달라요. 2월 1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2026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February 하고 1일 말하고 2026을 붙이면 되는 건데 1일은 그냥 1이 아니라 first라고 해야 돼요. 적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거를 서술하고 하는데 영어가 1, 2, 3, 4, 5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단어들이 있고 걔네들 서술하고 하고 이 달력 같은 경우는 2월의 첫 번째 날 2월의 두 번째 날, 2월의 세 번째 날 이런 식으로 얘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February 2월 말한 다음에 1일을 첫 번째 날 firs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일은 February 2nd, 3일은 February 3rd. 여기까지 가면 또 헷갈리죠. 아니 그냥 1, 2, 3, 4는 1, 2, 3, 4 하면 됐는데 이게 뒤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30일을 어떻게 다 외워 싶잖아요. 여러분 달력 읽을 때 1일, 2일, 3일만 잘 읽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쉬워져요. 왜냐면 first, second, third만 조금 단어들이 다르지만 fourth부터는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4, 5, 6 여기에다가 th만 붙여서 발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2월 4일은 February 4th, 2월 5일은 February 5th 이렇게 th 혀를 윗니아래 대고 발음만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2월 6일은 February 6th, 6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th만 붙이는 거예요. 6. 그래서 그 다음에도 2월 7일은 7th, th만 붙여요. 2월 8일은 8th, 9th, 10th, 11th, 12th 쭉쭉 가다가 언제 좀 달라지냐 21일이라고 할 때 1 다시 나왔죠? 제가 1, 2, 3만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는 21st 이렇게 돼요. 22일은 또 22nd 그리고 23일은 23rd 그 다음에 또 쭉쭉 가다가 31일만 또 31st 나머지는 다 그냥 숫자에다가 th만 붙이면 되고 first, second, third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월 22일은 February 22nd 마지막에 2026년은 두 개씩 끊어서 발음하면 돼요. 2026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저랑 계속 이거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은 뭐겠어요? 2026년 3월 1일은 뭐겠어요? March 1st, 2026 3월 3일은 뭐겠어요? March 3rd, 2026 그쵸? 그리고 조금 다른 거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14일, 3월 14일은 뭐겠어요? 뒤에 th만 붙이면 되죠? March, 얘는 14이잖아요. 14th 발음 꼭 빼주세요. 마지막에 혀 윗니아래 대고 2026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3월은 March, 4월은 April인데 너무 April보다는 강세를 앞에 주기 때문에 뒤에 I를 좀 약하게 해야지 발음이 더 편해요. April 이 정도로 April. 그럼 여러 번 한번 말해보세요. 4월 3일은 뭐겠어요? April 3rd. 4월 7일은 뭐겠어요? April 7th. 제가 first, second, third 외에는 나머지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숫자에 th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우리 이따가 아예 달력도 보고 같이 말해볼 거예요. 그리고 5월은 May라고 하는데 그러면 5월 23일은 뭐겠어요? May 23rd. 6월은 June이라고 해요. 그러면 6월 22일은 뭐겠어요? June 22nd라고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영어로 읽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달력을 직접 보면서 연습을 좀 더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마저 볼게요. 왜냐면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많이 해볼 건데 1월 1일 뭐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January 1st.
이것만 항상 생각하자고 했죠. first, second, third. 나머지는 다 그냥 th 붙이면 된다. 그러면 1월 2일은 January 2nd. 만약에 연도까지 붙여야 하면 2시 끊어서 2026 뒤에 이렇게 붙여 말하면 돼요. 그러면 1월 3일은 뭐겠어요? January 3rd. 어렵지 않죠? 좀 넘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 1월 8일은 뭐예요? 8이 영어로 8잖아요. 8. 여기에 th만 붙이면 돼요. t 어차피 있으니까 8th라고 하는 거죠. January 8th.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월 10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10이 영어로 뭐예요? 10. 뒤에 th만 붙이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 th가 붙는 거는 몇 번째라서 1월의 10번째 날 이런 뜻으로 얘네는 말을 하는 거예요. January 10th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1월 11일은 뭐겠어요? 11은 우리가 영어로 1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January 11th 라고 하면 되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1, 2, 3은 first, second, third 이지만 11, 12, 13은 우리가 11, 12, 13, 14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기에다가 th 붙이고 여기 21, 22, 23만 21st, 22nd, 23rd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24th 또 th 붙이고 25th 또 th 붙이고 여기 31만 31st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1월 22일은 며칠이에요? 뭐라고 읽으면 돼요? January 22nd. 그러면 1월 27일은 January 27th. th 꼭 붙여주세요. 그럼 같은 원리로 나머지 월만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뒤에 날짜 붙여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길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강세가 어디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잘 읽을 수 있거든요. 일단 July 같은 경우는 July 하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July 하고 뒤에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July, July. 그리고 August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어요. August, August. 그러면 7월 1일.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July 1st, 8월 3일. August 3rd.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9월은 September. 여기 중간에 강세가 있어요. September. 여기를 좀 높여주세요. September. 그러면 9월 15일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September 15th. th 꼭 붙여서 발음해야 되고요. 9월처럼 10월, 11월, 12월, 별 붙는 거 다 중간에 강세가 있어요. October, October, Novem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December. 그러면 10월 20일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October 20th. 20이 영어로 20니까 20th라고 하면 되겠죠? 11월 21일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November 21st. 22일은 November 22nd. 23일은 November 23rd. 요것만 잘하면 되고요. 그리고 12월은 December 중간에 항상 강세 있고 그리고 다 이제 알려드린 원리 내에서 하면 되는데 딱 요거 하나, 5일 얘만 5th가 아니긴 해요. 5th가 아니고 이게 5th 하면 발음 더 어렵죠. 5th 아니고 얘만 좀 더 쉽고 빠르게 발음하려고 5th라고 하거든요. 요거 하나만 예외니까 기억하면 돼요. December 5th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2026년 달력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잘 읽게 되었는지 5개 정도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한번 요거 해볼까요? 1월 24일. 근데 2026년 1월 24일 뭐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2026년 1월 24일 이제 자유롭게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어야겠죠? January 24th 2026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2월이 발음이 어려웠는데 중간에 있는 R 없듯이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또 5일이 조금 예외가 있었죠. 2월 5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February 5th 라고 하면 돼요. February 5th.
이번에는 4월 21일 읽어볼게요. 4월 21일. 2026년 4월 21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pril 21st, 2026라고 하면 되겠죠? 6월 25일 해볼게요. 6월 25일. 제가 아까 5일은 5th가 아니라 5th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25일에도 적용하면 돼요. June 25th, June 25th, 2026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9월 4일, 9월 4일. 뒤에 ber 붙는 9, 10, 11, 12는 발음할 때, 읽을 때 다 중간에 강세 주면 된다고 했어요. September 4th 라고 하면 되겠죠. September 4th. 이거 오른쪽 면도 채워야 돼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티셔츠 주세요. 옆에 앉아도 되겠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표현들 자신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오른쪽 면, 왼쪽에서 두 번째, 옆에와 같이 위치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위치 관련 영어 표현 단 3장의 그림으로 싹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고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써먹으세요. 오늘 제가 단 3장의 그림으로 위치 관련 영어 표현을 싹 다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위치 표현이에요. 여기 종이가 나와 있죠? 이걸로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 the middle 이라고 하면 돼요. in the middle 아니면은 in the center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in 이라는 그 전치사를 쓸 일이 많고 in the middle or center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있고 또 아래쪽에 있죠. 여기는 top이라고 하면 돼요. 보통은 at the top 이라고 해요. 이 가장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at을 쓰거든요. at the top. 그리고 아래쪽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t the bottom 이라고 해요. 아래라는 뜻의 at the bottom. 약간 이 엣지 있는 부분이 그 위치를 뜻하는 at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보통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right라고 하면 되겠죠. 보통은 on the right라고 많이 해요. on the right.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on the left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문서 같은 거 여기 오른쪽 면도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 빈칸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on the right 또는 on the right sid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뒤에 side도 붙여서 말을 할 수 있고요. right side, left side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끝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 이런 끝부분은 corner 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우리도 코너 이렇게 말을 하죠. corner.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그런데 지금 했던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in the top right corner 이라고 해요. 오른쪽 위끝인데 이제 top을 먼저 써요. 그리고 요 안쪽 여기를 뜻하기 때문에 in이라고 하면 돼요. in the top right corner.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in the top left corner 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n the bottom left corner. 여기는 in the bottom right corner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n the middle, on the right side, at the top, in the top right corner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 표현들을 이용한 예문으로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기억에 잘 남을 텐데요. 첫 번째, 이거 오른쪽 면도 채워야 해요.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했던 문장이죠. 이건 영어로 Do I need to fill out the right side too? 이렇게 하면 돼요. fill out 이게 채워 넣다. out은 어떤 이제 결과를 내는 거라 그렇게 쓰는 거고 오른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the right side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쪽 면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the answers are on the r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써 있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까 아래쪽은 영어로 bottom 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the page number is written at the bottom 이라고 하면 돼요. 특히 아래쪽에 가장자리 부분 그 위치를 말할 때 at이 잘 어울려서 at the bottom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종이 왼쪽 위를 접으세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접다는 fold라고 시작을 하면 되고 왼쪽 위는 the top left corner, top, bottom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left, right 쓴 다음에 corner 붙이면 되죠. 그래서
for the top left corner of the paper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이 표현들 완전히 입에 익혀야 하고 제가 오늘 내용과 이미지 정리하고 또 퀴즈 풀 수 있도록 무료 자료도 나눠 드리니까 받는 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상단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순서 위치 영어 표현이에요. 만약에 물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게 공으로 되어 있는데 뭐 가게에 옷이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 중에 가장 오른쪽 거 주세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주세요. 정중앙에 있는 거 주세요.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왼쪽, 제일 왼쪽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왼쪽이 영어로 left인 건 아는데 제일 왼쪽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막연하죠? 정답은 바로 the far left라고 하면 돼요. far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하는데 far 이거는 먼이란 뜻이죠. 가장 먼 쪽에 있는 왼쪽 물건이 바로 가장 왼쪽, 제일 왼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알겠죠? the far right라고 하면 돼요. the far right. 그러면 왼쪽에서 두 번째 또는 왼쪽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두 번째라는 영어 단어, second, 세 번째라는 영어 단어, third, 또 네 번째라면 fourth, 그것만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죠? the second라고 먼저 말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있어요. the second, 그리고 왼쪽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돼요. from the left.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The second from the left. The second from the left. 그럼 얘는 뭐겠어요?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니까 the third from the left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The second from the right. 얘는 the third from the right. the 하고 몇 번째 from the left, from the right 이것만 잘 말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거는 아까 종이 위에서 말했던 거랑 같은데 in the middle, in the center 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땐 아무래도 다른 물건들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in을 많이 써요. 그래서 in the middl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문도 말해볼 건데요. 아까 왼쪽에서 두 번째는 the second from the left라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티셔츠까지 넣어서 Can I get the second t-shirt from the left라고 하면 돼요. 이게 어떤 물건이든 다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책 주세요 라고 하면은 Can I get the third book from the right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저와 배운 원리를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무료 자료에 여러분 퀴즈 풀면서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익히게끔 다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무료 자료로 복습하셔야 하고요. 이번엔 이렇게 말해볼게요.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I like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The third picture from the left 순서대로 말하면 돼요. 세 번째 그림 the third picture 그리고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죠. From the left the most 마지막에 the most는 제일, 가장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I like the third picture from the left the most. 이거 제일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Please move it to the far right 라고 하면 되겠죠.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은 far 이라는 단어 넣으면 됐어요. 그래서 Please move it 이거를 옮겨요. 어느 쪽으로? To the far right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적인 위치 표현을 배울 거예요. 서로 놓여있는 거에 따라 이 물건이 이거의 뭐 옆쪽에 있다, 아니면 가운데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같은 위치 표현인데요. 여기 이렇게 상자 3개가 놓여 있는데요. 첫 번째 상자를 A, 그 다음을 B, 그 다음을 C라고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A가 B 옆에 있죠. 그렇게 옆에 있는 거를 영어로 next to라고 해요. 또 C가 B 옆에 있는데 next to 뿐만 아니라 beside라는 표현도 있어요. 옆에 있다는 거. beside가 조금 더 격식적인 표현이고 next to가 좀 더 일상에서 많이 쓰고요. beside는 뭔가 좀 더 감정적으로 옆에 있는 느낌? 뭔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A is next to B 또는 C is beside B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B는 A와 C 사이에 있죠. 이럴 때는 영어로 between이라고 하면 돼요. between 사이에 있다. 그래서 B is between A and C라고 하면 되겠죠. 이 A 앞에 만약에 이렇게 공이 놓여져 있다면 이건 앞에라는 뜻으로 in front of라고 해요. in front of. 그리고 이 A 뒤에 이렇게 공이 놓여져 있다면 그거는 behind라고 하게 되거든요. 우리 behind 스토리라는 말도 하는데 뭔가 뒤쪽에 숨겨져 있는 느낌 behind에 있고요. 공이 이 위에 얹어져 있다면 그거는 on이라고 해요. on. 그리고 공이 지금은 이 박스가 어디 평면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죠? 책상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박스가 책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만약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공이 그 아래 있어요. 이 그림자진 곳에 그거는 영어로 under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on 그리고 그림자진 아래쪽에 있다면 unde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보다 좀 더 높은 어떤 기준선 위에 또 공이 있어요. 어디 선반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느 선보다 높이 있다라는 뜻으로 above라고 해요. above 같은 경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것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떤 선반 이런 느낌인데 그럴 때는 영어로 below라고 해요. below. under 같은 경우는 그림자진 곳 아래쪽에 있다. below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공이 있었는데 이렇게 슝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슝 이제 포물선을 제대로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은 over이라고 해요. 포물선과 관련된 뉘앙스의 단어가 바로 over.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넘어갔다라는 건 마지막으로 over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 표현 들어간 예문으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옆에 앉아도 되겠지? 라고 할 때는 영어로 Can I sit next to her? 만약에 옆에 여자라면은 next to her 아니면 남자라면은 뭐 Can I sit next to him?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예 누군가에게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땐 Can I sit next to you?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뭔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느낌 그리고 옆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은 Can I sit beside you?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next to you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여긴 아침엔 보통 10도 이하고 오후엔 25도 이상이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The temperature here is usually below 10 in the morning and above 25 in the afternoon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below, above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선보다 위에, 아래를 뜻하기 때문에 10도라는 그 온도 기준선보다 아래 있다면 below 10 그리고 25도보다 위라면 above 2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것 좀 이쪽으로 건네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건네주다는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사람에게 물건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Can you hand that ov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an you 할 수 있어? hand 같은 경우는 손이란 뜻도 있지만 건네준다 라고는 그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over과 함께 손에서 손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hand that over 이라고 하면 손을 이용해서 내 쪽으로 건네달라 이런 뜻인 거죠. Can you hand that over? 70K is so much money. 1 million new subscribers. $10 billion project. 70K, 1M, 10B. 방금 들은 K, M, B 같은 단어들은 모두 숫자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영어회화뿐만 아니라 SNS 뉴스에서도 워낙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라 오늘 배워볼게요. 그리고 이게 알고 있어도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지 보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스파르타 훈련까지 함께해요. 첫 번째는 K인데요. 여러분 K가 어떤 숫자를 뜻하는지 유추가 되나요? 이 단어들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데 1kg은 1000g과 같죠? 그래서 K 자체가 1000을 뜻해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원래 킬로라는 말 자체가 thousand 이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킬로그램이라고 쓰면은 이게 1000을 뜻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바로 그 숫자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1번, 2번, 3번 내려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1번
I walked 3K steps today. 3K steps.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공만 3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나는 3,000보를 오늘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공 3개만 붙이면 되니까. 2번. She has 10K followers. 그러면 그녀는 팔로워 몇 명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뒤에 물론 이렇게 공을 3개 적어보면 알겠죠? 1만 팔로워예요. 그런데 우리가 1만이라고 할 때 10K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게 문제죠. 아무래도 우리는 만 단위로 숫자를 말하고 영어권에서는 천 단위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10K가 1만을 뜻한다는 걸 알면은 이런 SNS에서 봤을 때 여러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틱톡을 개설했는데요. 20.3K 좋아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좋아요를 몇 개 받은 걸까요? 아까 10K가 1만이라고 했으니까 20K는 2만이에요. 그리고 옆에 0.3이 있죠. 이거는 300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만 300명인 거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2만 3천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23K라고 되어 있겠죠. 점 다음에 나오는 거는 100을 뜻하고 뭐 10의 자리, 1의 자리는 굳이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20.3K는 2만 300개다. 그러면 이 밑에 조회수가 12.9K 뭐겠어요? 12,900번 조회된 거죠. 그 밑에 15.2K 뭐겠어요? 15,200번 조회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K 이게 1만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번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읽어보면 I paid 5K for the laptop. 내가 랩탑, 노트북에 5K를 썼다인데 돈을 이만큼 썼다는 뜻이고 아무래도 달러를 얘기하는 거겠죠. 영어니까 원화는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5에다가 K가 공 3개니까 이렇게 쓰고 환율을 대략 그냥 공 3개 붙인 걸로 하면은 500만 원 정도를 랩탑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K 달러, 5,000 달러를 썼다. 그럼 5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paid 5K 하고 뒤에 dollars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맥상 보고 아 이게 얼마 썼다는 거구나. 일단 pay를 보면 알 수 있죠. 여전히 딱 보자마자 얼만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 집중 훈련 또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거 볼까요? 70K is so much money. 두 번째는 M이에요. M은 얼마를 뜻하는 걸까요? M은 바로 100만이에요. 우리가 아까 1000 했었죠, K. 그 다음에 얘네는 공 3개씩 단위가 느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공이 3개 더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100만이거든요. 이게 영어 million에서 왔어요. 100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M을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은 이게 100만인지 1m인지 어떻게 알까요? 소문자로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이에요. 1m, 2m, 3m. 그런데 이거를 대문자로 쓰면은 million에서 온 거라서 100만이 돼요. 예문을 같이 보면 That video got 1M views. 뭐겠어요? 유튜브 생기고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1M views. 유튜브 하는 분들은 모두가 꿈꾸는 100만 조회수예요. M이 million, 100만을 뜻하니까 100만이겠죠. 그래서 100만 조회수, 1M views. 두 번째, The app has 2M users. 뭐겠어요? 그 앱 사용자가, users, 사용자가 몇 명이에요? 2M, 200만 명이다라는 거죠. 100만, 200만, 알겠죠? 1M, 2M. 그 다음 세 번째, He earns 3M a year. 이거는 뭐겠어요? 3M dollars예요. 문맥상 그렇죠. earn 자체는 벌어들인다 이기 때문에 그는 1년 연봉이 300만 달러야. 달러니까 또 좀 헷갈리죠. 아까 K가 공 3개였고 그리고 M일 땐 공이 3개 더 늘어나서 300만인데 달러면은 공이 또 3개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30억 그리고 뭐 환율 조금 더 계산하면 뭐 그는 40억 원쯤 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1 million new subscribers. 마지막은 B인데요. B는 얼마일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처음에 이만큼이 K, 그 다음에 요만큼이 M, 그 다음에 3개를 더 붙이면 돼요. 저는 숫자에 좀 약해서 이런 긴 숫자 있으면 꼭 뒤에서부터 세거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million, 10억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아까 KM처럼 대문자로 쓰면 되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한 방에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K는 공이 3개고 그냥 1000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M은 여기서 공을 하나 빼고 100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B는 여기서 또 공을 하나 빼고 10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공이 하나씩 빠지면서 1000, 100만, 10억. 10억이 워낙 큰 숫자이다 보니까 주로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쓰고요. 예문 보면 The company is worth 1B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회사 worth 이건 가치가 있다요. 그 회사 가치가 10억이다, 10억 달러다 이거겠죠? 두 번째, It's a 1B dollar industry. dollar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그건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야. 그러니까 워낙 큰 숫자니까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번, They raised 2B in funding. 아니, 2B가 뭐야? 예전에 4B 이런 연필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2 billion, 2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뜻인 거죠. $10 billion project. 우리 이제 집중 연습 10개 할 건데요. 보자마자 1초 만에 바로 무슨 숫자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할 거예요. 5K 이렇게 써 있으면 뭐겠어요? 그냥 5에다가 공 3개 붙이면 되겠죠? 5천이에요. 이런 거 이제 어려워하면 안 돼요. 5천, 5K. 그런데 이럴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10K는 1만이라고 했고 1만이랑 이 10K랑 좀 뭔가 안 어울리죠. 오히려 1M이라고 해야지 1만일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는 뭐겠어요? 한번 이거를 공을 붙여봐도 좋아요. 15에다가 공을 3개 붙이면 되겠죠. 15,000이겠죠? 15,000? 그래서 15,000. 만약에 예를 들어서 She has 15K followers. 그녀는 15K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팔로워 수가 15,000명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점 붙으면은 또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공 3개 붙이면은 이제 10K, 15K가 1만 5천인 거 파악했으니까 2만 3천인 거 알겠죠? 그러면 점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뭐겠어요? 2만 3천인데 500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500인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스타 정말 팔로워 수가 정확하게 말하면 23,561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쓸까요? 23.561K 그렇게 숫자 표기를 할까요?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100단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팔로워가 그냥 23,010명이다. 23,000 뭐 아니면 5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23K라고 쓰는 편이고 만약에 뭐 23,000 거의 900 가까이 됐다. 그때는 그냥 24K 올려서 이렇게 쓰는 편인 거죠. 그 다음 4M 같은 경우는 M이 100만을 뜻하니까 뭐겠어요? 4, 100, 만이에요. 공을 3번 붙이는 걸 2개 해야겠죠? 400만.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400만이구나. 요럴 때 또 근데 헷갈리죠. 4M이 400만이니까 5M은 500만이겠죠? 그런데 공이 하나 더 붙으면 5천만이에요. 5천만. 공 또 뒤에 이렇게 붙여야겠죠? 400만 아니라 5천만.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다 라는 말을 할 때 50M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상 회화나 SNS에서 말할 때 South Korea has about 50M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뭘까요? 또 한번 써볼까요? 일단 공 3개 더 붙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4가 있죠. 이 점 다음에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8,040만이다. 8,040만. 이게 중간에 공이 하나 더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8,240만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8,540만, 그쵸? 조금 또 이제 그렇게 연습하니까 쉬워지죠? 이건 뭐겠어요? 9,730만이구나. 이렇게 M에도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점 있으면 더 어렵게 느껴지죠. 일단 B는 뭐였어요? 10억이었어요. K가 1,000, M이 100만, B가 10억, 공이 하나씩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냥 7B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70억이에요. 그러면 7.9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겠어요? 바로 79억인 거죠. B는 0을 9번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000, 000, 000 이만큼이 KMB. 그런데 여기 9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79억.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만큼이 38억이죠. 그런데 맨 앞에 1이 있어요. 138억. 이 13.8b 138억은 과학, 우주 이런 원서 보면 우주가 이 138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하면서 이 13.8b를 진짜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또 이런 표현들은 관련된 뭐 뉴스나 원서 이런 데서도 잘 볼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이 영상 많이 반복하면서 KMB 절대 헷갈리지 않고 보자마자 1초 만에 바로 알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세요.